안녕하세요. 고단백 수학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시즌이 마무리되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점수에 불만족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5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들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점수에 불만족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내가 노력한 것 대비해서 점수가 낮은 경우이거나 시험 시간에 시간 부족, 혹은 계산 실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점수 하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다시 풀어봤는데 대부분의 틀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 정도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심플하게 자신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 케이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얻어가시면 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정하는 건 점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니까요. 시험이 망했더라도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면 분명히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노력한 것 대비해서 시험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 케이스는 열심히 했음에도 노력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노력 정도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학원에서 주는 숙제, 자료 위주로 숙제만 해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처방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처방전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직 개념에 대한 정립과 개념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 연습 문제에 대한 숙달도 안 되어 있는데 심화 유형서 수준의 어려운 문제만 시도하거나 이미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수준의 문제만 풀어서 문제풀이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 단순히 양치육의 목적의 문제풀이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또 노력 정도에 대한 객관화가 부족한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본인이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해준 말은 겸손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본인의 노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이 많은 노력을 했을 수 있어요. 절대 그 노력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일단 발전 있는 공부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인정을 하지 않고 내 노력은 충분했는데 운이 안 좋았다던가 내가 공부한 쪽 말고 다른 곳에서 출제가 되어서 이번에만 점수가 낮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버리면 발전적인 공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 실제로 본인의 노력 정도에 대한 가늠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발전적인 사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두 번째, 시간 부족, 계산 실수로 인한 점수 하락. 시험 시간 부족과 계산 실수 모두 평소 공부 습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 부족은 사실 학생들도 알고 있지만 실전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직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일단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다음부터는 실전 연습 꼭 해서 시간 부족한 거 개선해야지 라고 다짐하겠지만 막상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전 연습을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험 기간 외에 평소에 내신이나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학생은 정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수학 문제 풀 때 시간 관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센 수학이라면 센 수학 한 페이지에 8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간단하게 문제당 2분 정도로 잡으면 한 페이지를 16분 안에는 풀어야 한다고 계산할 수 있겠죠. B단계면 16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C단계 페이지면 16분보다 좀 더 루즈하게 한 20분 정도로 잡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문제풀이를 할 때 스탑워치를 두고 한 페이지를 풀기 전에 직접 시간 설정을 하고 그 시간 안에 그 한 페이지를 풀어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억지로 실전 연습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막혀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5분, 10분 시간 낭비해본 경험이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미련 없이 일단 포기하고 넘겨야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은 일단 끝까지 다 풀고 1차 마킹을 한 후에 다시 푸는 게 훨씬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계산이나 마킹 실수 같은 추가적인 실수 포인트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계산 실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지만 막상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장 게을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틀린 문제 중에 계산 실수의 포션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계산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산 실수 케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항 실수가 잦은지, 삼각함수 계산할 때 실수가 잦은 건지, 아니면 판별식인지 혹은 유독 부등식 계산에 약한지를 기록하고 실수를 덜하기 위한 방법을 노트의 문제 상황과 함께 대략적으로 기록해 나가면 돼요. 노트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오답 분석 노트에 써도 좋고 따로 계산 실수 관리 노트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데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계산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몇 단계 스킵하고 과도하게 암산을 하거나 이항 같은 경우 등식, 부등식의 성질을 인식하지 않고 공식만으로 단순히 머릿속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본인이 계산 실수하는 케이스들을 분류하고 기록해서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계산 과정이 나왔을 때 경계하고 두세 번 검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에요. 노트 작성하는 게 귀찮더라도 계산 실수가 잦아서 고민인 학생들은 효과 확실하니까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더니 맞는 문제가 많아서 점수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등급이 3등급 정도 되는 중상위권 친구들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에요. 한 번은 시험이 끝나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저 시험 끝나고 다시 다 풀어봤는데 뭐 한두 개 빼곤 틀린 문제 다 맞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 원인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케이스와 더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투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예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풀어봤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시험 시간에 이미 읽었고 끝나고 나서 다시 트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투입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푼 건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실전 연습의 생활화를 통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한 후에 절약한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투자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유형의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민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한 번에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없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읽는 행위는 시간 낭비예요. 문제를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독해해서 어떤 조건을 조합해서 식을 변형하고 원하는 값을 찾아 나갈지 문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우측 상단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에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반드시 영상 두세 번 보고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수학 공부에 있어서 학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틀린 문제 공부 방법 영상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까지 치느라 중고등학생들 전부 고생 많았고 2, 3일 푹 쉰 후에 이번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시험 시간에 각자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해요. 시험 점수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험을 볼 때마다 본인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야만 해요. 이런 과정 없이는 그 누구도 성적을 올릴 수가 없고 제가 재수를 통해서 1년 동안 수학 성적을 올려가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이기도 해요. 모의고사나 시험을 본 후에 틀린 문제들을 보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반드시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변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 반드시 조언을 구해보세요. 조언을 구할 선생님이 여의치 않다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고단백 수학 상담 신청해서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수학 공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단백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